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올랐던 테마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BM 핵심 제조 장비인 TC본더를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랠리를 이어갔던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섰던 네이버는 이날은 장중 시총 7위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가 올해 들어 125% 급등하면서 최근 공매도 잔고 비중이 2023년 대비 약 11%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타점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셉샷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하락 마감지였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휴전 때문에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계속해서 그 낙폭을 좀 키우면서 2% 넘게 나란히 밀려나기도 했습니다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1%대 약세로 마감지였다는 부분.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양시장에서 이거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섹터 단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섹터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앞서서 짚어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과 은행의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잘 나갔었던 증권주 동반 약세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마이크론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마켓에서 30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지만 실적에 따라서인지 그래도 좀 옥석 가리기 희비가 좀 교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AI 키워드 아래 HBM 강자는 SK하이닉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6만 원 턱걸이로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복귀해보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곳에서 특히 예. 스테이블 코인 증권 쪽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SK하이닉스의 승승장구 그리고 좀 쉬어가는 sektor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들 계셨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아니면 차익에 대한 욕구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절대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내용들은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시장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처럼 장전 거래에서 30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음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물론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의 상승에 발맞춰서 상승에 대한 용트림을 좀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 부분들은 딱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까지 딱 3거래일이 남아 있죠, 여러분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코스피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죠? 외국인들이 오늘 한 5,800억 가량 순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한 2,600억 가량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다 매수를 한 거죠. 일단은 뭐 하락을 하는 주체가 있게 되면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는 거니까 오늘 핵심 키워드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정도의 매도를 왜 지금 특히 오늘자에 매도를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결제일이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수익 확정입니다. 수익 확정을 하기 위한 단기의 상승이 좀 과했었던 종목군들 또는 적정 수준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적정한 수익률을 거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포지셔닝이 오늘 지금 드디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보게 되면 파생 쪽에서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특히 선물 매도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하락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7, 8천억 정도 선물 매도가 잡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 포지션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향후 국내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하락 이유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죠, 여러분들. 일단은 차익에 대한 가능성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7월 초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90일 유예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무언가 모른 약간 꺼림직한 불확실성, 노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아마 미국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미장을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아마 실시간으로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아마 눈에 딱 띄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되면 금융시장에서 연속적인 정책적인 효과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 뭔가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가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미증시에 대한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러한 부분들로 반영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확하게 또 인지를 좀 해주셨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뭔가 이제 무력 충돌이 또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이제 불안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인해서 차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요 올라가는 이유 찾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는 이유 찾아요. 자,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후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차익 실현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과열 구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 차익 시즌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7월 4일 날 예고를 했더라고요. 상법 개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로. 자, 이 상법 개정이 거의 우리나라 증시의 레벨업과 레벨 다운을 결정을 지을 정말 금융시장에 있어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거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지 사실상 그 여타 다른 섹터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에 가까운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이벤트로 인한 시장의 기대치,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줬었을 때 과연 이 3,000포인트가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 있을지. 쉽게 말씀해서 상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국내 증시의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기 이전까지는 대량의 방향 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심리적인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오늘 그래도 화려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한미반도체였죠, 한미반도체. 자, 제가 한미반도체를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 드렸죠? 자, SK 하이닉스 이거 앞자리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앞자리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다, 여러분들? 자, 대체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현재 지금 시장이 과열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자,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순번이 있겠죠. 당연히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마이크론 실적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보셨죠? 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HBM 시장에 대한 성장은 지속이 될 거야. 그와 더불어서 AI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좋아질 거야. 그와 더불어서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쉽게 말씀해서 실적 발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잡히느냐. 가이던스조차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은 HBM 시장 내에서 탑2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렇다고 되면 마이크론 상승하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상승들도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런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지수가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 한 축을 SK 하이닉스가 담당함으로 인해서 2분기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시각 자체가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아쉬웠던 섹터는 있어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단기 상승이 좀 과했던 종목군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카카오페이는 오늘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안 됐지만 내일 오픈이 되고 나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네이버 급락 나왔죠? 카카오 급락 나왔고요. 여기에 하부에 걸려있는 중소형 종목군들도 급락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 어제자의 미증시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클이라는 종목도 하락세를 좀 보여줬죠. 쉽게 말해서 약간은 연동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미 서클이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예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올라갔던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매물 출회는 당연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고요. 아마 시장에 3시 반 땅 종쳐가지고 더 이상 안 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요새. 그죠? 이미 8시까지
우리가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이후에 속보가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상정을 할 거야라는 또 속보가 전달이 되면서 확실히 글로벌리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좀 길게 할 시간은 없으니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과 같이 1차적으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속가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대장이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부분들은 테마 또는 모멘텀 이슈의 소멸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에 집중된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자, 여전히 좋아요, 여러분들.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탁금이 늘어나는 반면 신용 규모는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탁금 대비 신용 규모의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 고점 신호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예요, 여러분들. 앞서서 마이크론 얘기를 했지만 실상 엔비디아가 오늘 신고가를 썼어요. 그죠? 자, 올해 보던 작년도 2024년도 10월 달과 12월 달의 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시총 1위 복귀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지수의 한번 위치를 한 번쯤 점검을 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어제자에 고점 나왔죠, 여러분들? 자,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장 막판 어떻습니까? 저가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5일선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그러한 형국들을 만들어 내주겠죠. 자, 과연 앞으로의 진행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자, 5일선과 21선의 이격 자체를 좁혀가면서 만나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실적 시즌 들어간다고. 실적 시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거품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때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수는 빠지진 않겠지만 21선과 5일선이 딱 만나는 지점을 만들 수 있는 뭐다, 여러분들? 횡보 구간도 우리가 전략들을 한쪽으로는 딱 세워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조정이 나오네 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그냥 뭐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쳐다만 봤던 그런 투자자분들이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기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익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하는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대처를 하는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히 참고를 해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장 끝나고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떻죠? 장 중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어레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 좀 드리면서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통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의 지수 상승에 따른 이 부담으로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또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라고도 코멘트해 주셨어요. 연이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매수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곧 다가올 7월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기다리고 있고 상법 개정 이벤트도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 3000p 뉴 노멀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시장을 꿰뚫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종목 선정까지 탁월하신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밤 8시마다 공개 방송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꼭 참여하셔서 투자 포인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또 잠깐 짚어주셨지만 당장 이번 주 화요일에 공략주로 한미반도체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 되게 좀 무겁고 안정적인 종목이잖아요. 20% 훌쩍 넘게 상승했다고.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너무 좋은 자리에서 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뭐 이번 주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한 연이틀 계속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핵심 종목으로 우리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좋은 성과가 나와서 뭐 저도 좋지만 우리 또 타점 스냅샷을 또 지금 앉으셔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편하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저도 더없이 좀 기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전히 뭐 내용은 주제는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7월 달 정도 되게 되면은 좀 내용이 바뀔까요? 자, 3,000포인트 이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고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6월 달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정부와 글로벌 변화다라고 변함없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5월 달 이후서부터 움직임들이고요. 이제 6월 달이 여러분들 며칠 남았죠? 뭐 오늘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군요. 8시까지니까. 자, 내일 금요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31일 말일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말일 때까지 제가 몇 종목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현재까지는 6월 한 달 동안 31종목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최고가죠? 10만 9천 원. 22%대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성과가 좋죠, 여러분들. 뭐 하이젠 RM도 있고요. 엔캠도 있고요. 핑거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6월 19일 날 또 한미반도체가 한 번 더 있어요. 보이시죠? 뭐 이러한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 변동성들을 취하는 그런 매매들을 상당히 조금 잘한 한 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좀 3일 전이긴 한데 이미 지난주에 우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딱 동영상이 컨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좀 보시고 요 조회수를 많이 높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서울경제TV의 유튜브도 활기를 찾겠죠? 자,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최근의 주가 흐름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셨죠. 근데 제가 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작년도에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4월 달에 정점을 찍고 저점 자체가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패턴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삼각 수렴형의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죠? 그리고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라는 개념 자체는 여기에서 불안했던 수급 자체가 다 빠져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모멘텀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멘텀.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었죠? 로봇이 있었죠, 여러분들. 로봇 차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열어서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횡보가 돼요. 4월달, 5월달, 6월달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 횡보예요, 횡보. 쉽게 말씀해서 4월달의 상승과 5월달의 상승과 6월달의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섹터가 얘네입니다, 얘네. 그래서 제가 5월달 거의 마지막 때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로봇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차세대 섹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되게 많죠. 최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연 이틀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ISC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군들의 대다수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삼각수렴형입니다. 이게 뭐냐?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또는 메이저 수급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금 자체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고 하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미진하다라는 종목군들을 찾기 시작을 한 게 실상 이번 주 초반서부터 지난주 마지막서부터 이어졌던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시장에서의 과연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순환매. 그죠? 자, A라는 종목도 있고 B라는 종목도 있고 C라는 종목이 다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 세 종목을 다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A 종목 한번 올려. 자, 가자. 자, B라는 동네 가자. B를 또 올려요. 자, 여기는 시세 끝났다. 자, C라는 동네로 가자. 이렇게 외치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피곤한 시장이에요. 그만큼 다이나믹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익히시고 익숙해지신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해드렸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서울경제TV 우리 타점시대에서 유일하게 제가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매수를 876, 877에서 저희가 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단기 상승 109,000원. 딱 고점이죠. 여기서 9시 18분에 매도 사인을 드리고 수익 실현을 시켰습니다. 자, 여전히 좋아? 라고 하게 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 흐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6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한번 때렸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갖고 가서 내가 끊임없이 수익을 내는 것과 상승과 하락의 이 파동을 활용을 해서 좋은 종목들의 수익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만큼 수익 났습니다. 조정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먹습니다. 이 구간에서 20%가 올랐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5%에서 35%로 훨씬 더 높은 그러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매매들을 능숙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서서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듯이 고점 자체가 계속 낮아지죠. 그죠?
근데 이 엔캠이 언제 움직였냐라고 하게 되면 6월 24일 날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자, 지수 열심히 갔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움직였잖아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 올라갈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여전히 뭐 이유를 꼽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미국과 이제 시작이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유를 우리가 굳이 붙이자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이유. 근데 뜬금없이 이차전지가 왜 올라왔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의 수급이 돌고 돈다. 시장의 수급은 돌고 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그 이벤트에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섹터가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 KGM이 끝날 거야, 뭐 BYD가 망할 거야. 이런 이슈들은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시장의 트레이딩의 방법이라든지 시장의 수급의 이동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는 애들이죠. 자, 우리가 요거를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 발생되죠? 그런데 음봉 보여줘요. 근데 어때요? 기존의 양봉과 양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적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눈치 보기 봉이라는 얘기죠. 이 구간 내에서 우리는 매수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2차원지 섹터가 저가 매수세야. 자, 이제 더 이상 올릴 종목이 없으니까 많이 빠져있는 쪽으로 한번 올려볼까? 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싹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트레이딩이 나올 때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2차전지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2분기 실적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야라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상승을 해야 되는 룸은 많아요. 이미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70%, 80% 하락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굳이 내가 2차전지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올라갈 상승 룸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나, 여기서 매수를 하나, 그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하거나 업종을 접근을 하고 우리는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업종별로 다 달라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런 틈에서도 나는 이 업종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해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되면 언제든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편식은 안 좋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하이젠 RNA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젠 RNA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9시 3분입니다. 24일 날. 자, 47만 원이죠. 그죠? 4만 7천 원이죠. 요 구간대에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하이젠 RNA 여러분들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 사이드로 기잖아요. 하이젠 RNA이 실적이 나옵니까? 아직 고평가예요. 근데 하이젠 RNA이 고평가야 라고 해서 이 종목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냐? 로봇주의 대장은 누구죠? 누가 뭐라고 해도 레인보우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여러분들 펀더멘탈로 놓고 봤었을 때 어때요? 여전히 높아요. 그죠? 돈을 법니까? 돈 못 벌어요, 아직. 여전히 투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이드로 켜. 그러면은 거기 하부에 걸려있는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나홀로 빠지진 않거든요. 절대 나홀로 빠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요번 주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독일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들? 로봇 이벤트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오늘이 마지막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로봇 무슨 얘기 나왔죠? 젠슨왕
보스턴에서 AI 서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상반기에 투입이 될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그동안은 뭔가 꿈과 기대감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그러한 패턴에 가까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로봇 시점 자체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뛰어드는 것들, 실질적으로 돈이 버는 섹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장 측면에서 다른 섹터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로봇주만큼은 가지 않았어. 이것까지 붙기 시작을 하면서 단숨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기록을 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한 포지셔닝을 잘 구축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매매예요. 이런 매매들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살아남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매수해놓고 끌고 가는 매매 많이 하시죠? 미련을 못 버려요. 다행히 내가 산 종목이 하염없이 올라가면은 뭐 더없이 좋죠. 주식할 만 나죠. 근데 이러한 종목이 과연 내 포지션에서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낚싯대를 들이우듯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요 시점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이라든지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의 유행과 트렌드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민감하게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미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내 생활 바운드리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자금은 계속 멈추지 않고 돌고 돌거든요. 그리고 돈이 되는 쪽으로 막 찾기 시작을 해요. 뭐가 성장을 할 건데? 지금 뭐가 유행인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수익과도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바로 장소가 주식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NHN KCP.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그죠? 6월 18일입니다. 뭐 한없이 가겠죠. 갔어요. 근데 오늘 좀 밀렸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한없이 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적당하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밀리는 타이밍들을 보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고점 형성되죠? 그죠? 이런 타이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분봉이 됐든 이게 일봉이 됐든 조정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럼 막연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내가 뭐 100%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적당하게 수익 실현시키고 근데 이 NHN KCP가 속해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글로벌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해드렸듯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예산 편성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지금. 그죠? 예산 편성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이 왜 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어떤 답변을 드리냐면 자, 원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다. 뭐다? 이 원전에 대한 트렌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신지생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국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어디서 촉발되고 있다? AI에서 촉발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도대체 어느 전력원에서 우리가 수령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딱 품기 시작을 했었을 때 답은 원전으로 대동단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 우리나라가 스타트를 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미 미국의 스타트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셨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초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가상자산으로 대체 한번 해볼까?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가져간다는 개념보다는 단기 시장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 차익 실현시키고 눌림목이 나올 때
다시 접근을 하고. 하시겠죠? 이런 포지션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컨트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플랫폼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에 시장에서 확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짜별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17일, 18일, 9일 이런 식으로.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6월 13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트레이딩을 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보이시죠? 자, 2회차 수익 챙기고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기술 괜찮을 것 같은데 원전 내에서 숨어있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다른 대장주들 대비해서 움직이는 포지션이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6월 달 한 달 여러분들과 처음 초기에 시작을 하면서 자, 시장 좋습니다. 시장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픽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포인트가 그렇게 크질 않을 거고 테마주들을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게 되면 갈 수 있는 대장 섹터 내에서 비중 투자를 하시게 되면 수익금이 확 늘어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매매들을 보여드린 종목이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전히 매력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확 늘어나죠. 자, 그리고 우리기술을 투자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동일하게 또 접근을 했던 거죠. 하나의 섹터가 딱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동네가 집값이 다 올라가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집을 갖고 있네. 근데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GTX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물론 그 안에서 역에 가까운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남향이냐 아니면 뷰가 어떻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앞이 막혀 있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 내의 가격 상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섹터가 딱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매로 돕니다.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생각해 이 종목은 원전주에 속해 있는데 안 올라가네? 또 접근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2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모습들이 횡보가 되죠. 생각해봤더니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다 뛰기 시작해요. 안 올라갔네? 접근하는 겁니다, 20일선에서. 딱 1박 2일, 2박 3일 코스만에 14%.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 6월 한 달 동안 31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한 종목을 끌고 가는 수익률과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매매를 하시는 거하고 결과물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 계좌 관리 잘 하셔서 향후 국내 증시에서 구경하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뉴 노멀의 국장을 볼 수 있는 하반기를 기대를 하면서 7월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매매 포인트와 리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월 달에 대한 준비 자세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난 방송에서의 공략주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 상당히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엉덩이가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제시를 해주셔서 무려 22%대의 상승률을 챙겼다라는 부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에 총 31개 종목을 공략을 해주셔서 한 개 종목 기준으로 최대 30% 가까운 상승률까지도 가져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도 당연히 이와 같은 성적표 내주시지 않을까요? 지수 상승에 나 혼자만 합류하지 못해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7월에는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상승에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을 참고하시게 될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가를 하셔서 투자 포인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죠. 전문가님, 예.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좋은 네.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오늘도 네. 뭐 핵심 종목 정말 제 모든 기운을 담아서 네. 가지고 나왔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빨리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핵심 종목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하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핵심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허투루 종목 선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종목은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낯서시죠? 그죠?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에 신규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를 딱 되돌아서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 사실은 뭐 조선주, 뭐 방산주, 그죠? 원전주, 조방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그 신규 상장 종목이 해당되는 섹터의 강세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조금 좀 인기가 있어져요. 근데 역시나 좀 아쉽게 삼양 NC캠이 그러한 분위기의 편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이러한 삼각 수렴형의 패턴들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 삼양 NC캠은 EUV 장비 그리고 HBM의 소재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폴리머 제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UV 장비 쪽이라든지 HBM의 수요가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양 NC캠의 부품 또는 소재 매출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양 NC캠의 조금 더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HBM, 포토레지스트, 폴리머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붙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좀 더뎠지만 최근에 이러한 집중되는 포지셔닝 자체는 매수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좀 밀리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눌림목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 원법가는 21,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핵심 종목 삼양 NC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저희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삼양 NC캠이었고요. EUV HBM 소재 공급 기업으로서 HBM PR 폴리머 신규 매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가 21,000원, 2차 목표가는 히든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2차 목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